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외에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여 의혹, 그리고 퇴임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고액 자문료와 각종 이해충돌성 사건 수임을 받은 문제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질의는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러나 우선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가 증인 채택이 전혀 안 된 깡통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한번 충돌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봉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여야가 격돌을 했는데 사실상 박주민 간사를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자기네들이 그냥 밀어붙이겠다. 즉 뭐 증인도 전부 다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이 날짜 잡아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그렇게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야당 측에서 요구했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커트시키고 그냥 여당 독주로 지금 청문회를 하려고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려면은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또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채택이 필수적인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특히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증언 채택 이건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청문회가 아니라 완전히 뭐 그냥 통과 의뢰, 깡통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참고인이라고 조국 흑서를 쓴 서민 교수하고 김필성 변호사 뭐 딱 두 사람만 채택을 했다는데 뭐 참고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이번 청문회에서는 아무래도 김오수 후보자가 그동안 법무부 차관, 지검장 등을 하면서 보여왔던 정치 편향성이랄까, 정치 중립,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논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여야가 질문하는 뉘앙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야당 측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아니 당신 벌써 3명의 그 장관을 모신 그런 차관으로서 그렇게 계속 이 법무부 차관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정권에 그냥 충성한 그 요인 그렇죠. 아니냐. 그래갖고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융감독위원장이나 이런 나중에 그런 자리들을 계속 지금 타진을 받았던 게 바로 그 공로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일 텐데, 지금 여당은 좀 뉘앙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은 이 정권의 그러니까 그 철학과 맞느냐 이걸 지금 집요하게 사실 물을 것 같은 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김오수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돼갖고 1년 동안은 뭐 충성하는 척 하다가 이 정권 바뀐 다음에 나머지 임기 1년 동안 갑자기 돌변해버리면 얼마든지 신발을 받고 갈아 신을 가능성이 예, 있죠. 돌변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김오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또 저 공수처장 못지않게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무슨 심지가 굳어서 뭐 일편단심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럴 행적이 또 아니에요, 보면. 여기 정권마다 이렇게 좀 굽신거리면서 그런 흔적이 보이거든요. 도리어 지금 일부에서는 여당 의원도 더 불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러니까 사실 여야가 한쪽에서는 정권 얼마나 충성할 거야 이런 뉘앙스로 여당은 묻고, 야당은 정권 수사할 거야 말 거야 이런 뉘앙스로 묻고,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제1의 요건으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 국정 철학하고 딱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선임하겠다는 네. 의지를 밝혔고 그 결과 김모수가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윤 시켰으면 좋겠지만 워낙 또 거부반응이 거부반응이 많아서 대타로 김모수를 이렇게 시켰는데 김모수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충성을 할 것인지 그러게요. 제2의 윤석열, 유사 윤석열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윤석열에 하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국회 그 서면 답변에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 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겠다. 방파제 역할을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당에서도 지금 김호수에 대한 의구심이랄까? 예, 예. 이게 고개가 갸우뚱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임명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들로 하여금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건 사실 검찰총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만 그렇죠. 할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즉 봤을 때 이자가 지금 갑자기 검사들 편에 서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좀 막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막 막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게 살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어떤 그런 시각도 지금 일부에서 나온다고 해요. 어쨌든 김호수도 평생을 검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검찰에 대한 애정이 뭐 윤석열 전 총장만은 못해도 그러나 이 검찰이 외풍에 이렇게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명예심도 안 있겠습니까? 꼭 그러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에 딱 앉고 보면 사실 2,000명의 검사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바라보고 대통령이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검찰총장이 딱 되고 보면 검사들이 바라는 거, 검사들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보스인가? 이런 눈 크게 뜨고 4,000개의 눈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옛날처럼 딸랑딸랑 거리면서 대통령에 충성한다? 그랬을 때 이성윤한테 그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한 걸 사실 보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어떻게 또 뭐 발탁이 뭐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영원히 정말 딱지가 딱 붙죠. 이 사람은 정권에 딸랑댔던 검사도 아닌 누구의 말처럼 어떤 검사장 말처럼 검사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혀서 사느냐와 갈림길 아닙니까? 또 검찰총장이면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고의 명예죠. 더 이상 어디를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뭐 재수가 좋으면은 후에 뭐 혹시 법무장관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별개의 또 문제고. 정권이 차기에 어떻게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검찰총장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까지도 딸랑이 짓을 해가지고 자신의 퇴임 후에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명예까지도 이렇게 흙탕물에 쳐받고 싶지는 않겠죠. 정치적 중립성 말고도 이것저것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뭐 김학이 불법 출국 사건의 승인권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박상기는 뭐 바빠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좀 그 냄새가 나요. 그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건 박상기 법무장관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사실 자기가 뭔가 피해가려고 하는 것 흔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임질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 문재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김학의 출금 사건을 보시면 지금 하도 이 정권과 정권에 충성을 하는 그런 지식인 언론들이 그걸 막아서 그렇지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자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죄 여부를 따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책임지지 못할 선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니 나는 누구의 명령이나 누구의 지시 때문에 했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차규근입니다. 차규근이가 다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규근 출입국 그 외국인 본부장 본부장은 사실상 이 사건의 핵심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죠. 고리죠. 왜냐하면 그렇죠. 출국을 금지하고 안 금지하고의 가장 실무적인 탑 아닙니까? 그 자리가 실무선에서는. 그런데 최종 결정에서 이 사람이 누구의 영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여죄 여부가 굉장히 크게 어떤 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을 이규원 검사하고 상의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규원 검사를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집요하게 너는 누구한테 어떠한 결재를 받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끝내 사실 그 차규근이 얘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나는 김오수 차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이 김오수에게는 결정적인 어떤 지금 그 한 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오수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공소장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사실 눈치를 본 것 같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규근 재판이라든지 이규원 재판이라든지 이 연관 재판에서 최종 승인을 누가 했느냐는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최종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 문제가 지금 선에서 끝나지 않고 정권이 바뀌어서 또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김호수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박상기 그리고 청와대 이광철 지금 이용구 법무차관 당시 법무실장 또 봉욱 전 대검차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호수 차관이 어떤 답변을 할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가 궁금한데 본인은 박상기 장관이 포괄적으로 승인했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는 것 같아요. 위로 떠넘기는 것 같아.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관 애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차관을 그만두고 화연이라는 중견 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거기서 월 한 2,900만 원씩 받아가지고 1억 9,200만 원 이렇게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고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 변호사로 있으면서 진짜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정말 이런 곳에서까지도 이렇게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크게 제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이제 제출을 해라 그래갖고 사건 수임 목록.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전부 다 그것을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 수임을 뭐뭐를 했다라는 그 기록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22건이나 수임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알짜들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22건. 요 돈이 좀 되는 것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여권 쪽에. 그럼요.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4건, 그러니까 그 19건이 형사소송입니다. 그 22건 중에. 그리고 그 19건 중에 4건이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되는 건데, 이를테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옵티머스라는 사실 사기 펀드죠. 근데 이 사기 펀드를 대행해서 판매한 회사가 NH투자증권이고요. 그 NH투자증권과 관련돼서 그 정영채를 변호를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옵티머스도 그렇고 요 다음 사건이 이제 라임입니다. 라임도 관련 어떤 그 사람을 이제 그 변호한 건이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인데 물론 4개 다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변호를 맡기 이전부터 굉장히 사형자가 됐고요. 검찰과 연계된 어떤 상황으로 다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법무차관을 그만두고 사실상 그렇게 검찰이 지금 저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변호를 맡았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 처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사람이 또다시 이제 검찰총장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라인과 오티머스와 관련해서 아직 파생돼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요. 못하고 있죠. 이성윤이하고 심재철이가 딱 끌어안고.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수사 자체가 지금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정권을 쥐고 수사할 건가 말 건가 기소할 건가 말 건가 하는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지금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라인 같은 경우는 김봉현 전 회장 이 사람은 정관계 로비로 엄청나게 돈을 뿌려대 갖고 지금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뭐 내놓으라 하는 뭐 이낙연 전 대표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든 강기정 해갖고 뭐 한둘이 아니에요. 네네. 기동민 의원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변명을 하고 있죠. 해명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검사들도 무슨 술 대접 받았다 해갖고 몇 사람 또 사법 처리를 예,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남부지검에서. 예. 그런 사건을 자기가 법무차관으로 있으면서 사건 보고를 받다가 나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받아서 변호를 한다. 이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양심불량 아니에요, 양심.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총장 되면 그 사건 또 봐줘야 하네요. 그렇죠. 뭐 이런 걸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렇게 하나요? 이거야말로 정관예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김호수한테 맡겼겠어요. 그렇죠. 그 김호수라는 사람이 이미 그 관련돼서 사건 수사를 전부 다 보고 받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바로 맡겼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아주 대표적으로 정관예우의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맡은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지만 이 답변서에 국회의원들한테 답변서에 이렇게 했어요. 당신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랬을 때 자기는 뭐 관여하지 않겠다. 근데 이 뉘앙스는 뭐냐면 친인척 관련돼서 어떤 비리가 있을 때 자기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라인과 오티머스 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김학의 사건 자기가 다 관련된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건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추미애 검찰개혁의 아주 중요한 사안 하나로 정관예우 없애겠다. 네. 뭐 조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김호수도 이 정관예우 없애겠다고 본인부터도 자기가 법무부에 있을 때 떠들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자기는 나가서 정관예우 최대한 지금 활용해갖고 화해안에다가 22개나 짧은 기간에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내로남불이라고 뉴욕타임스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대희 전 대검 대법관 기억하시죠? 총리 낙마한 이유가 사실상 정관예우라고 해서 뭐 그때 좀 과다 수임을 했다. 과다 수임했다 이겁니다. 그때 얼마나 지금의 그 민주당이 그걸 갖고 붙들고 늘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버젓이 검찰총장 후보자 이 수문특권 수임료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또 커버를 해줄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지금 8개월 동안 월 2,900만 원씩 1억 9,200만 원, 한 2억 원 돈 받았다는데 과연 이것만 받았겠느냐? 이건 그냥 그렇죠. 그냥 예, 자문료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고 공식가죠, 이렇게 공식. 큰 건들 이거 외에도 구영모 KT 사장 정치자금 위반 사건, 또 은수미 시장, 성남시장 사건 등 아주 굵직한 사건을 끌어왔으면은 거기에 따른 리베이트 같은 게 리베이트가 있죠. 예. 엄청났을 거고 사건을 끌고 그것에 왔을 대해서는 때. 지금 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어떻게 줬는지 말았는지. 대다수 변호사들은 엄청난 뒷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건 수임료 공식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은 밝혀진 대로 있지만 이렇게 전관예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재판에 유리하게 뭐 이끄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사건들을 그 로펌에 갖고 올 수 있는 끌어오는 거 계기가 그게 제일 되잖아요. 큰 거 그러면 아닙니까? 그런 공식적인 어떤 사건 수임료보다 그렇게 갖고 왔을 때 이루어지는 소위 얘기하는 물밑 뒷거래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또 하나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김호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김호수 후보자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 시절에 네. 검찰 내부망인 2%에서 올렸던 글 때문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요령꾼이구나 네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 6월 12일입니다. 2009년 6월 12일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3주 후에 글을 올렸는데 글인즉슨 이겁니다. 부정부패에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굳은 의지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쉬운 결과로 막을 내렸지만 그 수사팀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그 응원을 한다.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저는 문제가 되냐면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정부는 검색도 못하냐. 그러니까요. 검색은 할 줄 알지 않느냐. 검증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내가 검증을 요구하냐면 이거예요. 검찰을 지금 이렇게 때려잡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즉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간 게 검찰이다라고 지금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처음에는 또 다른 얘기로 뭐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뭐 정권 말게 되니까 많은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죽인 게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반항을 해.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거든요. 또 노무현 대통령한테 검찰들이 처음에 왜 대들었다. 검찰과의 대화. 이게 수미상관으로 시작은 그렇게 하고 끝은 이렇게 맺었느냐. 이거 갖고 검찰들을 완전히 정말 휘어잡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걸고 2%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검색도 못합니까? 저는 이 사람의 이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검찰이 무슨 죄입니까? 검찰이 그때 수사 잘했거든요. 네. 다만 진짜 박영차로부터 돈을 받고 한 그 친인척들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 때려잡는 그런 이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네요. 근데 이게 또 이 코에 붙이면 코골이 뭐 어디에 붙이면 어디라고 이런 사람을 자기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세워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김호수가 무슨 노미네이트가 4번인가 5번이 됐다는데 권익위원장이다 뭐 네, 금융위원장 아마 이쪽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이 정권의 입맛대로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갔을 때 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 때문에 되지 않았을 거다. 안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개 노미네이트 됐는데 왜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기는 그냥 주워버린 거예요. 네 이 명 정권에서는 중에. 이성준으로 하려고 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4명 중에 2사람은 저쪽인 것 같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꽁 대신 뭐 닭이라고 그냥 김호수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게 쩝쩝하고 있잖아요. 뭔가 좀 깔끔하고 뒤가 좀 당기고 그렇죠.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정말 동의하는 게 내 자리에 그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자리들도 사실 말이 안 터져서 그렇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행적과 관련해서 얼만큼 또 이 회의를 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에 적임자냐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이 도대체 철학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그 일관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안 된 게 아니냐. 내부의 반발이 엄청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그냥 내리꽂는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저는 이게 발견되면서 정말로 와, 이 사람이 왜 그 차관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지, 왜 그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봐주려고 했는지가 진짜 드러나는 사건이다. 새 장관 모셨으면 어느 장관이 오더라도 입에 혀처럼 그렇게 굴어온 거고 이 사람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딸랑이 검사로서 역할을 잘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야당 정권으로 넘어간다 한다면은 얼른 또 그쪽에 줄을 그렇죠. 설 사람이니까 이 정권으로서는 나머지 1년간 퇴임 후에도 김호수가 있으니까 마음 놓아야지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도 조직 개편하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이번에 이 검찰 조직 개편 그런 계획안을 추미애 때도 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박범계가 그걸 실행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 조직 개편안 보면은 정권 보유형인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김호수는 그 장관의 입맛에 맞춰서 쭉 해온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인사가 곧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뭐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것은 뻔한 거고 그것과 관계없이 임명을 할 거고 6월 중순에 지금 대대적인 인사가 있는 걸로 박범계까지 지금 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성윤을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면 이성윤이가 자기보다 더 센 그렇죠. 중앙지검장 내지는 대검 차장 돼버리면은 허수아비 총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셨듯이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에 있든 아니면 대검차장으로 승진을 하던 뭐가 문제냐면 이성윤으로 이 중심축이 그냥 흘러버리고 자기는 껍데기 총장이 돼버린다. 네. 바로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아무리 내가 충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이 더 충성을 해서 내 빛이 가려지는 건 못 봐.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저는 뭐 아무리 정권이 그렇다더라도 이성윤을 자기 밑에서 그렇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국회에서 인사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만은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우리 검찰사에 또 다른 오명, 오수를 뿌리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